신급 강태공의 귀환. 17편. 어종 부산물의 가치. 핏빛 미끼가 운하의 심장부에 떨어지는 순간 고요했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강민준의 어심 읽기에 느껴지던 수백 개의 붉은 저개들이 일제히 미끼가 떨어진 곳을 향해 광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굶주림과 분노 위 감정이 뒤섞여 운하 전체가 거대한 분노로 들끓는 듯했다. 꾸르르륵. 운하의 중심부에서부터 거대한 물거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아 마치 수중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 운하의 물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물기둥과 함께 이전까지 상대했던 놈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는 좋기 5m는 넘어 보이는 거대한 가물치. 온몸은 시커먼 강철 같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에는 마치 왕관처럼 뒤틀린 뼈들이 돋아나 있었다. 놈의 에메랄드빛 두 눈은 단순한 저기를 넘어 이 영역의 지배자로서의 오만함과 파괴적인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둥지의 주인, 포악한 대왕 가물치. 레벨 15. 그것은 이 둥지의 왕이자 모든 포식자들의 정점에 있는 존재였다. 놈은 자신의 영역 한가운데에 떨어진 불경한 미끼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낚싯대가 부러질 듯 휘어졌다. 크헉. 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낚싯대를 통해 전해져 오는 힘은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마치 제방 전체가 끌려 들어갈 것 같은 압도적인 힘이었다. 릴의 드랙은 비명을 지르며 풀려나갔고 흑철의 만어조종은 한계에 다다른 듯 삐걱거렸다. 버틸 수가 없어.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는 낚싯대를 쥔 채 일부러 제방 아래 물가 쪽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몸의 중심을 낮추고 놈의 힘을 정면으로 받는 대신 흘려보내기 위함이었다. 대왕 가물치는 먹이가 저항하자 더욱 거세게 날뛰었다. 놈이 꼬리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운하의 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작은 해일이 일었다. 그 파도에 휩쓸려 주변에 있던 일반 가물치 몇 마리가 제방 위로 내동댕이 쳐질 정도였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낚싯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며 놈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1시간, 2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사투가 이어졌다. 그의 온몸은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고 체력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오직 정신력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승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했다. 대왕 가물치는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지능은 높지 않았다. 놈은 오직 분노와 파괴 본능만으로 움직였다. 반면 민준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술, 그리고 시스템의 정보를 총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놈이 지쳐 잠시 움직임이 둔해진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자리를 감았다. 그리고 운하에 박혀있던 낡고 녹슨 철근 구조물 쪽으로 놈을 유인했다. 제발. 그의 의도대로 미쳐 날뛰던 놈은 그대로 철근 더미에 돌진했다. 끼기기기. 날카로운 철근들이 놈의 단단한 비늘을 뚫고 몸 깊숙이 박혔다. 끼악. 대왕 가물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움직일수록 철근은 더 깊게 파고들 뿐이었다. 마침내 운하의 폭군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움직임을 멈추었다. 둥지의 주인, 포악한 대왕 가물치를 처치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직업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쏟아지는 시스템 메시지를 뒤로 한 채 민준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그는 이겼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투에서 그는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18편. 어종 부산물의 가치. 강민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철근 더미에 걸려있는 대왕 가물치의 사체로 다가갔다. 그 거대한 위용은 죽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템 분해를 명령했다. 거대한 사체가 빛의 입자로 변하며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롱하고 강력한 빛을 내뿜는 아이템들이 남아있었다. 획득 아이템. 별표 대왕 가물치의 강철 비늘, 희귀 등급 재료 X20. 별표 대왕 가물치의 왕관뼈, 희귀 등급 재료 X5. 별표 에메랄드빛 심장, 영물 등급 재료 X1. 영물 등급.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희귀 등급을 넘어선 전설에나 나올 법한 등급의 아이템이 나온 것이다. 푸른 빛을 내는 심장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임을 직감했다. 그는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다른 가물치들의 사체도 모두 분해하여 재료를 챙겼다. 그의 낚시 가방은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협회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협회 위례 완료 창고. 피투성이가 된 채 산더미 같은 재료를 꺼내놓는 민준을 본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걸 전부 혼자서. 위례 완료하러 왔습니다. 민준이 보고한 운하의 위험 등급은 즉시 준특급 위험 구역으로 재조정되었다. F급 낚시꾼이 단독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그가 가져온 전리품들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위례 보상은 최초 금액의 수십 배로 뛰어올랐고 엄청난 양의 추가 공헌도가 그의 이름으로 적립되었다. 그는 곧장 거래소로 향했다. 그가 꺼내놓은 재료 더미, 특히 영물 등급의 에메랄드빛 심장을 본 감정사 노인은 심장마비라도 일으킬 듯 경악했다. 이런 물건이 어째서 F급 낚시꾼의 손에. 자네, 대체 정체가 뭔가. 감정 결과. 그가 이번 위례로 벌어들인 돈은 세금을 제하고도 수억 원에 달했다. 단 한 번의 사냥으로 그는 웬만한 직장인의 평생 연봉을 벌어들인 것이다. 돈방석에 앉게 되었지만 민준은 들뜨지 않았다. 그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며 깨달았다. 아무리 좋은 낚싯대가 있어도 그 자신을 지켜줄 방어구와 위기 상황을 타개할 소모품이 없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방금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망설임 없이 투자했다. 협회 상점에서 가장 비싼 등급의 방수 전투복과 위급 상황에 대비한 각종 회복 무략과 해독제를 구매했다.
새로운 장비를 착용하고 협회를 나서는 민준의 모습은 처음 등록하러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청년은 이제 없었다. 비록 등급은 아직 F급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분위기는 수라장을 헤쳐 나온 베테랑의 그것이었다. 그는 다음 사냥터를 찾아 나설 준비를 마친 진짜 낚시꾼이었다.